여러분, 지금 당장 과일을 아무렇게나 드시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고 챙겨 먹던 그 감 한 조각, 무심코 집어든 바나나 한 개가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건강해지려고 먹은 과일 때문에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오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는 끔찍한 상황을 말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런 사실을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여러분이 아파야 운영이 되고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기를 달고 힘겨워하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는 의사로서 더 이상 이 비극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저희 병원에 실려오신 72살의 김순자 할머니도 평생 건강식을 드신다고 자부하셨지만 잘못된 과일 섭취로 인해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50년 동안 한 번도 필터를 갈지 않은 정수기처럼 찌꺼기가 가득 차서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야기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늙고 병든 신장을 다시 깨끗하게 되살리고 100세까지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쥐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경고이자 약속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과일의 무서운 진실과 신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정작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 역할을 하는 신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의 신장은 젊었을 때에 비해 그 기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50년 넘게 사용한 낡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나쁜 음식을 먹어도 쌩쌩하게 걸러내던 신장이 이제는 깨끗한 물조차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만큼 지치고 낡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몸에 좋다는 이유로 칼륨이나 당분이 가득한 과일을 마구 섭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꽉 막힌 배수구에 물을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물은 결국 역류해서 집안을 물바다로 만들듯이 배설되지 못한 독소들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심장과 뇌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일을 조심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60대 이후에는 과일이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의 사신일까요? 첫 번째로 경고할 과일은 바로 가을철의 대표적인 별미인 감입니다. 달콤하고 쫄깃한 곶감이나 홍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신장이 좋지 않고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감은 그야말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의 위장은 강한 산성으로 이 타닌을 분해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 위산 분비가 줄어든 어르신들의 뱃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소화되지 않은 타닌이 위장 속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섬유질과 엉겨 붙으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위석, 즉 위장결석이라고 부릅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가을에 밭에서 딴 감이 너무 맛있어서 며칠 동안 10개가 넘는 감을 드셨던 68살 박철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며칠 뒤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오셨는데 검사 결과 위장에 주먹만한 돌덩어리가 생겨서 장을 꽉 막고 있었습니다. 결국 내시경으로도 해결이 안 되어 개복 수술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단지 감을 맛있게 드셨을 뿐인데 배를 가르는 수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감에 들어있는 높은 당분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가뜩이나 힘겨운 신장의 미세 혈관을 막아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만약 변비가 있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감을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주의해야 할 과일은 바로 국민 과일이라 불리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해서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찾는 간식입니다. 게다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니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바나나는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목숨을 위협하는 칼륨 폭탄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350에서 4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칼륨이 들어오면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해 버립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 지쳐버린 신장은 이 많은 칼륨을 걸러낼 힘이 없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칼륨 혈증입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이 마비되고 입술이 떨리며 가장 무서운 것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심장은 전기로 움직이는 펌프인데 칼륨이 이 전기 신호를 교란시켜서 멀쩡하던 심장을 갑자기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약 중에는 혈관을 확장시키기 위해 체내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때문에 가뜩이나 칼륨이 몸 밖으로 못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칼륨 덩어리인 바나나까지 매일 드신다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아침마다 바나나를 갈아 드시던 70대 환자분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온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분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 5.7 이상 치솟아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바나나가 몸에 좋다고 믿고 꾸준히 드셨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죽음을 부르는 결과를 낳은 셈이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드럽고 달다고 해서 바나나를 안심하고 드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과 바나나 이야기에 혹시 가슴이 철렁하셨습니까? 하지만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흔하게 먹는 과일들이 여전히 냉장고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비타민의 보고라고 믿고 매일 챙겨 먹는 그 새콤달콤한 과일들조차 신장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고 믿고 먹었지만 사실은 신장 혈관을 찢어발기고 망가뜨리는 또 다른 위험한 과일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죽어가는 신장을 기적처럼 되살려내는 진짜 보약 같은 과일 3가지와 그것을 먹는 황금 시간대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정보를 모르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 식탁에서도 무심코 독을 드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식탁은 생명을 살리는 치유의 밥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과연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내 몸속의 독소를 빼내고 맑은 피가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잠시 숨을 고르시고 이어지는 이야기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앞서 감과 바나나가 우리 신장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부담을 주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신맛이 나는 과일이니까 비타민이 많아서 괜찮겠지 라고 착각하며 드시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렌지와 키위입니다. 귤이나 오렌지 그리고 키위는 상큼한 맛 때문에 당분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혀가 느끼는 착각일 뿐입니다. 이 과일들 속에는 엄청난 양의 당분과 칼륨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렌지와 키위 같은 고산성 과일을 많이 드시면 혈액 속의 산성도가 높아지면서 신장은 이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 뼛속에 있는 칼슘까지 빼다 쓰게 됩니다. 결국 신장도 망가지고 뼈도 약해지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끈적해진 혈액이 신장의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들을 찢어발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을 즙을 내거나 주스로 마시는 행동입니다. 소화 잘 되라고 갈아 마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정말이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과일을 갈아버리면 그나마 당분 흡수를 늦춰주던 식이섬유가 모두 파괴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스는 액상 과당 폭탄이 되어 위장을 거치지도 않고 곧바로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마치 링거 주사로 설탕물을 혈관에 직접 꽂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슐린 수치가 요동치고 신장의 사구체는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을 받아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건강하려고 마신 아침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10년씩 갉아먹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침마다 습관처럼 과일 주스를 드셨거나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달콤한 귤을 한 바구니씩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식습관을 남겨주십시오.
나는 아침에 사과즙을 먹었다. 혹은 저녁마다 귤을 5개씩 까먹었다처럼 말입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적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앞으로의 조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신장이 나쁘면 과일은 입에도 대지 말고 평생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우리 주변에는 늙고 병든 신장을 어루만지고 되살려주는 기적 같은 과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3가지 과일은 신장이 싫어하는 칼륨은 적으면서도 독소를 배출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최고의 천연 치료제들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그냥 금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방패와도 같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위장으로 들어가면 젤리처럼 끈적하게 변해서 신장 여과막을 보호하는 얇은 코팅막을 형성합니다. 또한 혈관 내에 떠돌아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당분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신장이 받는 스트레스가 30%에서 40%까지 줄어듭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핵심 성분인 펙틴과 항산화 물질은 대부분 껍질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깎아내고 하얀 속살만 드시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을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반쪽 정도를 꼭꼭 씹어 드십시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우리 몸의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탁월한 해독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에 들어있는 풍부한 수분과 펙틴, 그리고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은 신장에 쌓인 독소를 소변으로 시원하게 밀어내는 이뇨작용을 돕습니다. 신장이 지치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몸이 붓기 시작하는데 이때 배를 드시면 막혀있던 배수구가 뻥 뚫리듯이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루테올린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뛰어나서 만성적인 염증에 시달리는 신장세포를 진정시켜줍니다. 배 역시 사과와 마찬가지로 껍질에 영양분이 가득하니 최대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배의 시원한 과즙이 여러분의 콩팥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상상을 하며 드셔보십시오. 마지막 3번째 주인공은 바로 보랏빛의 보석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신장 환자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저칼륨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안전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신장은 수많은 모세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미세한 혈관 속에 낀 기름때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뚫어줍니다. 마치 녹슨 수도관을 새 것처럼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신장 기능의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맛도 좋고 크기도 작아서 먹기도 편하니 이보다 더 좋은 신장 보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과일, 사과, 배, 블루베리, 이 친구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신장을 죽이는 과일은 멀리하고 살리는 과일만 먹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다짐을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댓글창에 나는 오늘부터 신장을 살리는 식사를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공개적으로 약속을 적는 행위는 뇌에 강력한 암시를 주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행동하게 만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저를 믿고 딱 한 번만 적어보십시오. 그 작은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짓는 위대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과와 배라도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에 후식으로 과일을 깎아 드시는데 이것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과일 먹는 시간에도 신장을 살리는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유기농 과일을 먹어도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과일을 먹어야 하는 정확한 시간과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시간, 그리고 하루에 딱 어느 정도 양을 먹어야 안전한지에 대한 5대 황금 원칙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나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젊어지는 마지막 비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좋은 과일들을 도대체 언제,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지 그 비밀의 문을 지금 바로 열겠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산삼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이 과일 섭취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5대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신장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메모할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마음속에 깊이 새길 준비를 하십시오. 첫 번째 원칙은 절대 아침 공복에 과일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상쾌하다는 이유로 찬 과일을 드십니다. 하지만 밤새 텅 비어있던 위장에 갑자기 과일의 당분이 쏟아져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요하던 강물에 갑자기 댐이 터져 홍수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급격히 오른 혈당은 신장의 미세 혈관들을 팽창시키고 찢어지게 만듭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과일은 잠시 참아주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식사 후 1시간 뒤에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자마자 바로 과일을 드시면 위장 속에서 밥과 과일이 뒤섞여 발효가 일어나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식사로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과일까지 들어가면 신장이 감당해야 할 여과 부담이 2배, 3배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식사 후 1시간 정도가 지나 소화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과일이 약이 되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세 번째 원칙,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철칙입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신장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수분과 당분이 많은 과일을 드시면 신장은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소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는 부종으로 이어집니다. 저녁 7시가 넘으면 냉장고 문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원칙은 양과 횟수에 관한 것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딱 200g으로 제한하십시오. 200g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여러분의 주먹 한 개 크기 혹은 큰 배나 사과의 2분의 1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적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신장을 위해서는 이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 양을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2번에 나누어 드십시오. 오전과 오후 사이,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 이렇게 2번에 걸쳐 조금씩 드셔야 신장이 놀라지 않고 영양분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에서 다음과 같은 신호가 나타난다면 그 즉시 과일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손발이 저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울렁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이것은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위험 수치인 5.0을 넘었다는 응급 신호입니다. 이때는 지체 없이 섭취를 멈춰야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3단계 B 혹은 4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양의 절반인 100g 이하로 줄이셔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드시고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고 과일을 드셔야 약효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조금은 무섭고 엄격하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이 단지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움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힘든 장기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아껴준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냉장고를 정리하고 제가 알려드린 3가지 기적의 과일로 5대 원칙을 지키며 식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활기찬 노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는 5대 원칙을 지켜서
내 신장을 건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글로 남기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건강해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 달 뒤에 꼭 다시 이곳에 오셔서 자랑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고 팔팔하게 웃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